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사시대와 청동기시대, 그 중에서 이제 청동기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구석기 시대하고 신석기 시대의 중요한 거 한 가지씩 기억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생각해보는 식이었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이동을 하는 사회였다. 그렇게 이동을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 획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렵, 채집, 어로 등을 통해서 획득을 위해서 이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도구는 간단한 뗀석기 하나 정도로, 그리고 잠자는 곳도 동굴이나 막집 같은 그런 곳에서 대충 하루를 견딜 수 있는 곳이면 이제 이용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정착 생활로 넘어갔고, 그 정착 생활로 넘어간 이유는 바로 농경과 목축의 시작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제 정착을 시작을 하면서 곡식들을 재배를 한 걸 가지고서 겨울을 나게 되고, 그러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곡식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저장과 조리를 위한 토기가 필요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빗설무늬 토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시작할 청동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표시를 할까요? 청동기 시대는 청동기를 사용한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다 까먹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뗀석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 그 다음에 빗설무늬 토기라던가 간석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뭔가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고, 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는데 마침 그때 사용했었던 도구가 청동기다라는 시대 구분이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한번 똑같이 생각을 해보죠. 청동기 시대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뭘까? 청동기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큰 변화가 뭐였을까? 자, 그러면 청동기를 쓰는 거는 선생님이 아니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토기, 석기, 벼농사의 시작, 이게 뭘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선민사상, 구릉지, 마을 형성, 이거 다 외우려고 생각해보면 외울 거 너무 많죠. 이 중에서 이제 하나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권력의 발생, 부족 간 경쟁 갈등, 사유재산제 계급 발생, 그리고 그 원인은 뭐라고? 농업 생산력 증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따로 표시를 할게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 정착 생활에 이어서 중요한 것 바로 뭐냐면 농업 생산력 증대에 따라서 나타난 변화예요. 농업 생산력이 증대돼서 나타난 변화 뭐냐면 잉여 생산물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먹고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남아서 겨울철에 이거 아니고요. 겨울철을 버티고 나서도 남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에는 한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그 무리가 유지가 안 된다 그랬어요. 너무 어렵게 살던 시기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 욕심을 부리면 그 순간에는 이익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다 같이 이제 죽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죽지 않을 만큼 다 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남는 게 생긴 거예요. 겨울도 나고 굶어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좀 더 남았어요. 그럼 처음에 엄청 많이 남고 이러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남는 걸 그럼 누가 먹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잉여 생산물이 생겼다. 남는 거 어떻게 할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 되죠. 똑같이 골고루 좀 더 배부르게 먹으면 돼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보다 좀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드디어 이제 나온 거예요. 내가 좀 욕심을 부려서 다른 사람들이 먹고 남은 저 잉여 생산물을 내가 혼자 다 먹어도 다른 사람들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센 누군가가 이거를 나 혼자 다 먹겠다고 덤볐겠죠. 그 과정에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잉여 생산물이 남으니까 이 잉여 생산물을 갖기 위해서 계급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먼저 먹는, 남는 거를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고, 그 사람들이 이제 구분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건 내 거야,
이건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사유재산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유재산제와 계급이 발생한 건 먹고 남는 게 생겨서고요. 먹고 남는 게 생긴 이유는 뭐예요? 농업의 생산력이 증대됐다. 신석기 시대하고 비교해서 청동기 시대가 훨씬 더 농업 생산을 잘했다. 이제 그만큼 신석기 시대 초창기 농사보다는 생산량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많아지고 인구도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역시 또 더 남는 게 생겼기 때문에 이걸 누가 먹느냐를 가지고 사유재산 계급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구석기는 이동을 했다. 그리고 신석기는 정착을 했다. 그러면 청동기는 뭐냐? 그러면 청동기는 잉여 생산물이 생겼다. 를 이제 핵심 개념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잉여 생산물이 생겼고 그에 따라서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부족에서 먹고 내가 이제 남는 것들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우리 부족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부족을 봤더니 우리보다 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뭐 힘센 사람의 숫자도 적고 쟤들이랑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부족 간에도 누가 더 힘이 세냐를 가지고 잉여물을 뺏기 위해서 서로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즉 부족들 간에 경쟁이 생기면서 갈등이 생기고 거기서 승리한 쪽은 더 많은 잉여 생산물을 갖게 되죠. 그렇게 몇 번을 하다가 보면 예전에는 그냥 같은 시족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던 소규모 집단에서 중규모 집단을 거쳐서 대규모 집단으로 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승리한 집단은 더 갈수록 더 많은 걸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등장한 게 뭐냐면 정치적인 지배자인 군장이라고 하는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뭐라 그래요? 군장 사회가 성립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세력, 특정한 인물이 권력을 이제 독점하는 형태가 생기게 되고요. 그렇게 생긴 그 권력 군장 사회가 뭐로 이어지냐면 이거를 두고두고 이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죠.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듭니다. 그 조직으로서 탄생한 게 뭐예요? 국가가 탄생을 하죠. 그래서 이 잉여 생산물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또 그렇게 가져가는 구조를 어떻게 계속 유지할 거냐를 고민한 끝에 이제 등장하게 된 게 국가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생각하는 국가가 해야 하는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국민들을 지켜줘야 되고 하는 그런 국가의 개념이라기보단 처음에 등장하는 국가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잉여 생산물을 늘 가져가는 집단이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 생산력 증대는 결국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그래서 청동기 시대부터 국가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청동기에 너무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 청동기를 쓰면 국가를 세울 수 있나 보다 이렇게 되는데, 저기 남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마야라던가 잉카라던가 이런 국가들은 청동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체제는 국가를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동기를 쓰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남는 생산물들을 누가 가져가냐는 체제. 그러니까 비록 석기를 쓰고 있었지만 잉카나 마야에서는 분명히 엄연히 국가가 만들어지고 국가가 운영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농업 생산력 증대가 결국 국가 발전까지 이어지게 됐다라고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요거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선생님이랑 직접 만나서 수업할 때라도 다시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군장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용했었던 도구는 이제 청동기입니다. 자, 그런데 청동기는 이게 구리하고 주석의 합금이에요. 그러니까 구리와 주석을 녹여서 만드는 건데요. 여기에 아연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고조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고조선 계열의 그런 청동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리 주석이라고 하는 합금에다가 일부 아연이 들어감으로써 우리 민족이 만든 청동기는 아연이 이제 무슨 표식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동기를 보면 이 동북아시아 일대 청동기가 크게 세 가지 형태,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만든 게 있고요, 중국 쪽에서 만든 게 있고, 저쪽에
유목민족 계열의 그렇게 세 개의 청동기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특징은 바로 아연이 일부 들어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리하고 주석합금에다가 아연인데, 여기 있는 이 여러 물질들이 결코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 파면 아무 데서나 구리 나오고 아무 데서나 주석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리나 주석, 특히 아연까지 이렇게 하면 전 세계에서 이제 매장량이라던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그렇게 철광석처럼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 주석, 아연이 사용된 계기는 뭐냐면, 철보단 이제 그 고체 상태에서 액체가 되는 걸 우리가 이제 녹는 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청동기의 구리, 주석은 철보다 녹는 점이 낮아요. 그러니까 불을 아주 고도로 다루지 않으면 철기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근데 구리하고 주석을 녹일 정도의 능력 정도는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리, 주석, 합금으로 만들었고요. 이게 뭐 만들기도 당연히 쉽지도 않을 뿐더러 원료가 되는 이런 물질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청동기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그거 자체로도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유물이 이제 비파형 청동검입니다. 이 비파형 동검, 요게 비파형 동검이 이제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이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많이 됩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내려가서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이 비파형 동검이 보이네요. 비파형 동검인데요. 이 비파형 동검은 여기 위쪽에 요 모양이 비파와 닮았다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동검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동검의 특징을 보시면, 여기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 비파를 닮았다고 했고요.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 비파형 부분이 아래쪽에 있는 손잡이하고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손잡이가 발견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게 뭔가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 손잡이까지 같이 발견이 되면서 이게 결합해서 썼구나 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청동기 특징 바로 결합형이에요. 첫 번째로 선생님이 아연 얘기했었죠. 아연이 함유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결합형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철기를 얘기할 때 철기 시대에도 이런 청동검을 씁니다. 근데 그때 모양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비파형 동검과 같은 계열이냐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때 아연과 결합형 이게 얘기했던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요 모양 잘 봐두세요.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뭐 그림으로 온 김에 이제 설명을 좀 더 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미송리식 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청동기의 톡이에요. 그래서 비파형 청동검 그리고 미송리식 톡이, 이 톡이 가만 보세요. 뭔가 좀 특이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받침대 있고 위에 이제 뭐 음식을 넣는 구멍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다 있다고요. 받침대는 대부분 있고, 뭐 물론 우리가 앞서서 배웠었던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좀 특이했지만, 여기 받침대도 있고 위에 이렇게 주둥이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징이 뭐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손잡이 보이세요? 손잡이. 예, 미송리식 토기. 손잡이가 있으면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이 미송리식 토기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 유물이에요. 빗살무늬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이때부터는 손잡이가 있는 토기가 생기는데,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마 전에 이슈가 됐었던 것 중에 뭐냐면,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택배 상자에다가 구멍을 내서 손으로 들기 편하게 하자, 이런 얘기가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항아리 모양으로 생긴 토기를 드는데 손잡이가 없으면 이거 들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근데 손잡이가 있으면 훨씬 들기 편하겠죠. 게다가 이 손잡이하고 몸통이 잘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들어올리다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미송리식 토기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용의 편의성도 고려를 했고, 그 다음에 토기를 만드는 기술이 이전보다는 좋아져서 손잡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미성유식독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그림, 이건 뭐죠? 바로 고인돌이죠. 고인돌 무덤입니다. 군장들, 좀 아까 살펴봤었던 권력을 갖게 된 군장들이 여기에 묻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인돌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오랜 옛날에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거는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특정한 군장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 군장 세력의 그런 무덤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크기가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모르지만 사람 갖다 놓으면 사람 한 이만합니다. 자, 이 정도 크기의 사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 이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몇 톤은 될 겁니다. 몇 톤은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톤, 11톤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뭐 1000kg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1톤이면은 벌써 100kg인가? 100kg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무게인데 모든 사람이 죽을 때마다 이걸 만들어주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람이 만들 수 있느냐? 적어도 사람을 불러서 이 힘든 돌을 운반하는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권력을 갖고 있거나, 이 군장들은, 이 사람들은 고인들을 만들 만큼의 권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동원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걸 막을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어야 이걸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냥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었던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고인돌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저쪽에 그 압록강을 넘어서 요하 주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고인돌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인돌 그러면 세계문화유산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청동기 시대 얘기를 하면 뭐 기원전 뭐 한 2000년경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BC 뭐 한 2000년 경인데요. 이때면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쯤 전이죠. 이때면은 이집트는 피라미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인돌을 만든 만큼 발전했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민망해요.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 만들 때 우리 조상들은 이거 만들고 있었으니까 누가 봐도 수준 차이가 좀 나죠. 어쨌든 우리 조상들은 고인돌을 만들었다. 그래서 미송리식 토기, 비파형 청동검, 고인돌, 이 세 개가 나오면 우리 민족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지도 잠깐 그려볼게요. 지도를 잠깐 그리는데 요건 이제 나중에 고조선 얘기하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겼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기 제주도 있고 일본, 뭐 여기 이렇게 일본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 빼놨네요. 울릉도 그리고 독도. 지금 이 유물이 발견되는 곳이 주로 이쪽에 있는 요하, 여기가 요하예요. 자, 요하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 말은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 한반도 북부 지역부터 시작해서 요하강 주변 일대에서 이런 유물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고조선이 그쪽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선생님이 그림 보면서 미리 많이 얘기를 해놨거든요. 네, 보시면 자, 청동기는 비파형 동검이 있고, 그리고 청동, 창, 화살, 도끼 등 여러가지 도구를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청동거울, 청동방울, 장신구 뭐 이런 걸 만들었답니다. 청동이 귀하다 그랬죠. 청동이 귀하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나 할 수 없는 걸로 하는 거, 첫 번째 일단 무기예요. 내가 다른 애들은 돌칼 들고 있는데 나는 청동검, 날카로운 청동검을 갖고 있어요. 훨씬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나 청동기 갖고 있는 사람이야. 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장신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잖아. 돈 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랑하려고 뭐 해요? 좋은 차 사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시계 뭐 이렇게 차고, 좋은 옷 입고 그러죠. 과시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청동기로 이런 장신구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 과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청동 거울이나 청동 방울, 이건 뭐예요? 이거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용품으로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청동 거울 보면 이게 과연 거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울은 딱 보면 내 얼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청동 거울을 보면 이게 과연 내 얼굴이 보일까 싶을 정도로 그냥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거울인 건 뭐냐면, 청동 방울, 이거는 이제 우리
그 무당들이 막 이제 그 구슬할 때 보면 짤랑짤랑짤랑 거리는 방울 흔들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청동 거울은 내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햇빛을, 우리 장난친 거 해보신 거 있을 거예요.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친구들. 햇빛을 거울로 반사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비추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이 당시만 해도 거울의 반사 이런 거 모를 테니까 비파용 청동검 차고 옆에 차고, 그리고 나서 청동망을 막 흔들다가 청동 거울로 빛을 반사해서 사람들한테 비춰요. 그러면은 그 당시 사람들 생각에는 와, 저 사람이 햇빛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청동거울, 청동방울 등으로 제사용품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귀한 청동기로는 무기를 만들거나 장신구를 만들거나 제사용품을 만들어서 씁니다. 토기는 아까 살펴봤던 미송리식 토기요. 그리고 석기는 뭐예요? 농기구로 계속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석기는 뭐예요? 석기는 농기구로, 자꾸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자, 석기는 이상하네요. 선생님이 뭘 잘못했나? 네, 됐네요. 석기는 농기구로 계속 사용이 됩니다. 우리 앞서서 돌괭이, 돌보습, 돌삽, 이거 전부 뭐예요? 농기구거든요. 농기구로서 계속 사용이 된 겁니다. 청동기는 워낙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게다가 이렇게 단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서 뭐 농사 짓는 도구를 청동기로 썼으면은 아마 농사 조금 짓다가 다 깨지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농기구는 여전히 석기 시대에 사용했었던 농기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석기를 보고 청동기 시대가 아니라 신석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석기는 신석기, 청동기 모두 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우리 앞에 서서 농업 생산력 증대되는 얘기 했었잖아요. 농업 생산력 증대되는 얘기. 근데 이 농업 생산력 증대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가장 큰 게 지금 앞에 나와 있죠. 바로 뭡니까? 바로 벼농사의 시작입니다.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벼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벼농사 잘 봐주세요. 이게 벼라는 작물이 다른 작물에 비해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면적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벼가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대요. 그래서 벼농사가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권력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선민사상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러면서 이제 고인돌로 경제력과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과시를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을의 경우에는 뭐 지상가옥에 거주하고 뭐 도랑이나 나무 울타리 등을 만들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움집에 비해서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줬다. 뭐 이 정도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가서 국가가 발생하는 얘기, 이제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요거는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